엄마, 통장이 어디 있어요? 서랍에 있는데. 왜? 사업 자금이 급해서요. 잠깐만 빌려 쓸게요. 그래, 가족인데 뭐. 이게 이 씨 68세의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한 달 후 이 씨는 은행에 갔어요. 통장 정리를 하려고요. 창구 직원이 화면을 보다가 말합니다. 잔액이 거의 없으시네요. 이 씨는 깜짝 놀라요. 뭐라고요? 여기 3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화면에는 지난 6개월 동안 조금씩 인출된 내역이 나와요. 이 씨는 인출한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이 씨는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쓴 돈 언제 갚을 거니? 아들이 답답한 듯 말해요. 엄마, 지금 사업이 어려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는 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70년 동안 유지되던 법 하나가 바뀌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이거예요. 가족이라도 매 재산을 함부로 가져가면 이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죠. 가족 문제는 법까지 갈 일이 아니야. 참고 넘어가야지 라고요. 그런데요,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요. 참을 수도 있고 원하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어려워요. 친족 상도례. 이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먼저 이게 뭐였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1953년 전쟁 직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당시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어요. 가족 문제는 법보다 화합이 낫다 라고요. 그래서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사이에서 절도나 횡령이 벌어져도 국가는 개입하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있어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아들이 엄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가도 경찰이 가족 문제니까 집에서 해결하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내 돈이 사라졌는데 법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손을 놓으니까요. 여기서 고개 끄덕이신 분 계시죠?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우리 세대는 가족에게 통장을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잘 모르니까 네가 관리해. 내가 아프면 네가 써야지 라고 하시면서요. 재미있는 현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휴대폰 비밀번호는 절대 안 가르쳐 주는데 통장은 맡깁니다. 카카오톡 비번은 자식도 모르는데 은행 인감은 아들 서랍에 있어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통장이 관리되고 인감이 맡겨지고 재산이 대신 운용되는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을 보면요, 자식에게 통장을 맡긴 후 문제가 생긴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참으세요. 가족인데 뭐 법까지 갈 일은 아니지 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이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이 나중에 갚을게요 라고 했지만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소식이 없습니다. 이 씨는 말을 꺼내지 못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여기서 두 번째 착각이 나와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법은 좀 봐주는 거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오는데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가족이라도 처벌할 수 있어요. 정확히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무조건 면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 가능합니다. 말로 풀면요, 가족이니까 봐준다가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느냐가 기준이 된 거예요. 다음 내용도 끝까지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법이 우리한테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것들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건 아주 큰 변화예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가족이면 괜찮다던 법이 피해자가 결정한다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그럼 이제 가족끼리 다 고소하고 싸우라는 거야? 아니에요. 이 법은 가족을 갈라놓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선택권을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참고 싶으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기 어렵고 내 생활이 무너질 정도라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세대분들 보면요, 가족인데 뭐 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세요. 그런데 그 뭐 뒤에는 평생 모은 돈, 노후자금, 치료비가 걸려 있어요. 그걸 그냥 뭐로 넘기기엔 너무 큰 겁니다. 병원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식이 부모 통장을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말 못하고 참으신대요. 법이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씨는 아들에게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네가 쓴 돈 돌려줄 수 있겠니? 아들이 답답한 듯 말해요. 엄마,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날 밤 이 씨는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건가? 그래도 가족인데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얘기가 있어요. 이 법이 왜 시니어 세대한테 더 중요한지예요. 실제로 어르신들을 보면요, 젊은 사람들보다 이런 일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재산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가족에게 맡기는 일이 많고 갈등이 생겨도 말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 말 듣고 찔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알아두면 좋은 신호 3가지. 신호 1번, 통장을 맡긴 후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다. 네가 관리하니까 편해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내역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몇 개월 후 확인하면 돈이 줄어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죠. 바로 할 일 통장을 맡기더라도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신호 2번. 나중에 갚을게 라는 말이 반복된다. 처음엔 급하다고 하고, 그 다음엔 사정이 어렵다고 하고, 그 다음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요. 시간만 흘러가고 돈은 안 돌아와요. 바로 할 일 차용증을 쓰세요. 가족이라도 차용증은 필요합니다. 금액, 날짜, 서명만 있어도 돼요. 신호 3번. 내가 말을 꺼내면 엄마 아빠는 돈만 밝힌다 는 말이 나온다. 이건 관계를 이용해서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돈 돌려달라는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죠. 바로 할 일. 이럴 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이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재미있는 현실이 또 하나 있어요. 손주한테는 용돈 아껴 써라고 하시면서 아들한테는 몇 천만 원을 그냥 맡기세요. 마트 할인 쿠폰은 1,000원이라도 꼼꼼히 챙기면서 아들 통장 3천만 원은 영수증이 없어요. 저도 이 얘기 준비하면서 제 주변 어르신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 우리 세대는 가족이면 괜찮다 하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죠. 그래서 피해를 당해도 말을 못하게 돼요. 둘째, 법이 70년 동안 가족은 예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셋째, 자식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요. 내가 법까지 가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시죠. 이 3가지가 맞물리면서 문제는 계속 반복됐어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독일은 가족 간 재산 범죄도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처리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프랑스도 비슷해요. 민법이 강한 나라답게 가족 관계와 재산 관계를 명확히 분리합니다. 가족이니까 면죄부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씨를 기억나시죠? 아들이 통장에서 돈을 빼간 이 씨요. 이 씨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는데 그래도 내 자식인데 법까지 가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씨는 이렇게 말해요. 난 그냥 돈이 돌아오기만 하면 돼. 법까지 갈 생각은 없어. 그런데요, 그게 바로 선택권이에요. 법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이 이제 생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법은 가족을 갈라놓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침묵 말고 선택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가족과 나눌 대화 하나. 통장을 가족에게 맡기셨다면 이번 주 식사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통장 내역 같이 한번 볼까? 의심해서가 아니라 함께 확인하자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돈을 맡기거나 빌려줄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자. 마침에 헷갈리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기준을 살펴볼게요. 통장을 맡겼다. 3개월마다 내역 함께 확인하기. 돈을 빌려줬다. 간단한 차용증 금액, 날짜, 서명 적어두기. 나중에 갚을게요. 반복하면 기한 정하기. 말하기 어렵다. 법률 상담 받아보기. 무료 상담 많음. 이미 피해를 봤다. 경찰서나 법률구조공단 방문하기.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통장을 맡기신 적 있으십니까? 1번. 맡긴 적 있고 문제없다. 2번. 맡겼는데 불안한 적 있다. 3번. 절대 안 맡긴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예요.
오늘은 그냥 알아두는 날로만 남겨두셔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같이 하나씩 바꿔보죠. 감사합니다.